야생돼지가 미국에서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으며 현재 텍사스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야생동물 관리 담당자들은 이들이 농작물을 망치고 목초지를 갈아엎고 급수시설을 훼손하고 골프장을 파헤치며 심지어 군사활동까지 방해하는 모습을 익숙하게 지켜봐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텍사스, 조지아, 오클라호마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지역을 지배하던 야생 돼지떼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잠시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도 아니고 옆 지역으로 쫓겨난 것도 아니라 정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30마리, 40마리나 되던 무리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덫은 그대로 있었고 사냥꾼들은 별다른 이상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관리기관들도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미스터리 때문에 텍사스 블랑코 카운티의 한 연구팀은 야생돼지 영역 깊숙한 곳에 무인 카메라망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3주 뒤 데이터를 회수한 연구팀장은 즉시 모두에게 그 지역을 떠나라고 지시했습니다. 위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장면이 너무나 뜻밖이고 너무나 귀중했기 때문에 사람 냄새가 조금만 남아도 그 현상이 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발견은 야생돼지를 조용히 제거하고 있던 존재를 드러냈을 뿐 아니라 인간이 수세기 동안 이어온 이 침입종과의 전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50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스페인 탐험가들은 훗날 다시 찾아올 원정대를 위한 살아있는 식량 자원으로 멕시코만 해안 일대에 집돼지를 풀어놓았습니다. 처음의 발상은 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자연 속에서 스스로 유지되고 번식하며 탐험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고기 창고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돼지들은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퍼져나갔고 적응했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번식했습니다. 처음 몇백 년 동안 문제는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1900년대 초 부유한 지주들이 스포츠 사냥을 위해 유라시아 멧돼지를 수입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것들은 온순하고 느릿한 집돼지가 아니었습니다. 강인하고 사납고 두꺼운 두개골을 가졌으며 유럽의 험한 숲에서 살아남는 본능이 매우 강한 생물이었습니다. 이들이 미국 남부에서 이미 야생화된 집돼지들과 교잡되자 새로운 잡종이 탄생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끈질기고 더 영리하며 무서운 속도로 번식하는 존재였습니다. 암컷 한 마리는 해마다 2번 새끼를 낳을 수 있고 한 번에 최대 12마리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새끼 돼지는 약 6달만 지나도 번식 가능한 나이에 도달합니다. 통제하지 않으면 돼지 한 쌍이 불과 몇 년 만에 수백 마리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농무부는 최소 35개 주에 약 690만 마리의 야생 돼지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텍사스에만 약 260만 마리가 있으며 주 전체 254개 카운티 중 253개 카운티에서 발견됩니다. 텍사스에서 이들의 발자국을 완전히 피한 땅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야생돼지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숫자가 많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적응력과 파괴력도 엄청납니다. 다 자란 개체는 6인치가 넘는 엄니를 가질 수 있고 시속 30마일 정도로 전력 질주할 수 있으며 40인치 높이의 울타리도 거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들의 피부는 거의 1인치 두께의 지방층으로 보호되어 있어 치명적인 지점을 정확히 맞히지 않으면 소구경 총탄이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 남부의 베테랑 사냥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발로 즉시 끝내지 못하면 그 돼지는 도망치고 더 위험한 것은 그 돼지가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야생 돼지는 덫이 놓인 위치를 기억하고 인간의 움직임 패턴을 알아차리며 피하는 경험을 무리 전체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제거에 실패할 때마다 살아남은 개체군은 더 상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순한 해충이 아니라 추적과 압박에 계속 적응하는 상대입니다. 이들이 일으키는 피해는 막대합니다. 텍사스 A&M은 텍사스에서만 야생 돼지로 인해 해마다 5억 달러가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합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미국 농무부가 이들이 매년 약 30억 달러 규모의 재산과 농작물을 파괴한다고 추정합니다. 윌리엄슨 카운티의 한 농부는 해가 막 떠오를 때 밭으로 나갔다가 하룻밤 사이에 24에이커의 옥수수밭이 진흙탕으로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4만 달러가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브레조스 카운티에서는 야생 돼지들이 한 축산 농장 아래를 파헤쳐
지하 급수 시설을 무너뜨렸고 수리비로 6만 달러짜리 청구서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골프장을 갈아엎고 광섬유 케이블을 끊고 울타리를 부수고 농지를 망가뜨렸으며 한 사례에서는 새벽에 군용 비행장으로 몰려들어 활주로가 정리될 때까지 모든 비행 작전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야생돼지는 땀샘이 없기 때문에 몸을 식히기 위해 마른 하천에 몸을 담그곤 하고 이 과정에서 물속으로 직접 세균을 퍼뜨립니다. 엘라베마의 감시 활동에서는 야생 돼지 밀도가 높은 지역의 하천에서 세균 수치가 깨끗한 지역보다 40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장갑을 끼지 않고 돼지 사체를 처리한 사냥꾼들이 심각한 감염을 겪은 사례를 여러 건 기록했습니다. 야생 돼지는 확인된 것만 30가지가 넘는 질병을 옮깁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농작물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 가축,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인간의 대응은 단순했습니다. 더 많은 돼지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냥 캠페인은 확대되었고 덫은 더 많이 설치되었으며 헬리콥터에서 돼지를 사격하는 일은 여러 주의 야생동물 관리 예산에서 익숙한 항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곧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야생 돼지 수가 더 늘지 않게 유지하기만 해도 한 지역 개체군의 50에서 70%를 해마다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개체들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압력이 줄어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텍사스에서 700에이커가 넘는 땅을 관리하는 노먼이라는 목장주는 철창덫, 발효, 옥수수 미끼, 사냥개까지 온갖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돼지 떼는 며칠 동안만 떠났다가 더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에 든 스펀지 하나로 홍수를 막으려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전쟁의 본질이었습니다. 인간이 더 쫓을수록 야생돼지는 더 잘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돼지떼가 설명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관리기관들은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자료도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만큼 강력한 사냥, 덫, 통제 작전이 있었다고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랑코 카운티의 연구팀은 2014년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3주 뒤 팀원들이 노트북을 둘러싸고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을 때 그들은 답을 보았습니다. 코요테였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새끼 돼지를 잡아먹은 외로운 코요테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영상에는 코요테 무리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협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렇게나 사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동을 바꾸고 새로운 전술을 발전시켰으며 야생 돼지의 생애 주기에서 가장 약한 지점인 새끼 돼지를 직접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격 시점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코요테는 주로 새벽녘에 행동했습니다. 그때는 어미 돼지가 밤새 땅을 파고 먹이를 찾은 뒤 지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어미의 반응 속도는 느려지고 주변을 살피는 능력은 떨어지며 새끼들은 아직 약하고 무리해서 떨어지기 쉽습니다.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암컷 돼지는 어둠 속에서 여러 시간 이동한 뒤 날이 막 밝을 때 모든 방향을 동시에 지킬 수 없습니다. 코요테는 바로 그 약점을 알아차렸고 꾸준히 파고들었습니다. 카메라에는 명확하게 협력된 추격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몇 코요테가 어미 돼지를 자리에서 끌어내는 동안 다른 코요테들은 여러 방향에서 돌아들어가 새끼 돼지에게 접근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사체를 먹는 행동이 아니라 계산된 집단적이고 능동적인 사냥 전술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연구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코요테의 몸무게는 약 30파운드에 불과하지만 다 자란 야생 돼지는 잘못 공격하면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독립적인 증거들이 이 발견을 더욱 뒷받침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야생동물 생물학자 사라 커닝햄이 여러 카운티에서 수집한 코요테 배설물 속 DNA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새끼 돼지의 유전 물질이 표본의 30% 이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조직이 아직 신선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죽은 사체를 먹은 결과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냥 활동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동부 텍사스에서는 코요테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매 시즌 새끼 돼지의 3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오클라호마와 조지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야생 돼지 개체군이 약 20% 감소했습니다.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도 없었고 추가 예산도 없었으며 획기적인 덫도 없었습니다. 코요테가 스스로 그 일을 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환경 변화 속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부 지역에서 토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코요테의 전통적인 서식지와 먹이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포유류는 점점 감소했고 익숙한 먹잇감은 점점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반면 야생돼지의 폭발적인 증가는 거대하고 취약하며 1년 내내 나타나는 새끼 돼지라는 새로운 먹이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바로 코요테가 이미 살아가고 있던 땅 위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행동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새로운 자원 기회에 대한 적응 반응이었습니다. 코요테는 단순히 먹잇감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잘못 공격하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위험한 종에게 접근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전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은 인간이 수십억 달러를 쓰고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조용히 하나의 해답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주정부는 바로 그 해답을 제거하기 위해 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코요테 수를 줄이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시행되었고 죽인 코요테 한 마리당 최대 75달러의 포상금이 걸렸습니다. 목장주들도 참여했고 취미 사냥꾼들도 참여했으며 수만 마리의 코요테가 남부 지역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코요테가 적을수록 가축은 더 안전해지고 문제도 줄어든다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같은 지역에서 코요테 제거율과 야생 돼지 증가 추세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시되었습니다. 새끼 돼지를 꾸준히 잡아먹던 유일한 포식자가 그 풍경에서 사라지면 새끼 돼지의 생존율은 어떻게 되는가? 답은 매우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의 한 카운티에서 코요테 개체군이 60% 이상 줄어들자 야생 돼지 수는 단 3년 만에 3배로 증가했습니다. 원래라면 새벽에 잡혔을 새끼 돼지들이 이제는 살아남고 성장하고 번식하며 다음 세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시즌이 되자 한동안 야생 돼지 피해가 안정되어 있던 농장들이 지난 10년 중 그 어느 때보다 더 거센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야생동물 관리 컨설턴트인 마커스 프리드먼 박사는 이 데이터를 지역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는 당시 회의장의 반응을 죽은 듯한 침묵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곧 한 주 정부 관계자가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고 했습니다.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포상금 프로그램이 오히려 세금으로 가장 효과적인 자연 통제 도구를 파괴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야생 돼지 통제 전략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산발적인 사냥에 의존하는 대신 많은 지역에서 적외선 카메라와 태양광 패널, 휴대전화 연결 기능을 갖춘 스마트 덫을 도입했습니다. 농부는 집안에 앉아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야생 돼지 무리 전체가 덫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원격으로 문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선이었습니다. 무리의 일부만 잡으면 살아남은 개체들이 영원히 덫을 피하는 법을 배워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리 전체를 한꺼번에 잡으면 그 학습의 순환이 끊어집니다. 일부 기관은 심지어 2주 동안 돼지를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문을 열어둔 채 옥수수를 마음껏 뿌려 돼지들이 완전히 경계심을 잃게 만든 뒤 그제야 문을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에서는 여전히 헬리콥터 작전도 사용됩니다. 화학적 통제 프로그램 역시 시행되는데 야생 돼지만 열 수 있을 정도로 힘이 필요한 특수 먹이통을 통해 다른 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치들이 카운티 전체 범위에서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야생 돼지들이 단순히 한 땅에서 다른 땅으로 도망가 압력을 피하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의 한 카운티에서는 이러한 협력 모델 덕분에 매년 파괴되던 농작물 피해가 600에이커에서 거의 0에이커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에게 현대 전략을 진짜 효과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답은 대체로 매우 분명합니다. 기술은 성체 돼지를 처리하고 코요테는 번식의 통로를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층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해결책은 절반짜리에 그치고 맙니다. 덫, 헬리콥터, 관리 도구들은 큰 개체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끼 돼지가 계속 대량으로 살아남는다면 개체군은 매우 빠르게 회복됩니다.
반대로 코요테는 혼자서 모든 성체 돼지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끼 세대가 자라 번식하기 전에 꾸준히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블랑코 카운티의 카메라가 기록한 장면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포식자가 사냥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가 조용히 자기만의 조절 장치를 설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야생 돼지 이야기를 훨씬 넘어가며 텍사스라는 지역도 훨씬 넘어섭니다. 자연 시스템은 수천 년에 걸친 공동 진화를 통해 균형 장치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장치들은 느리고 관찰하기 어렵고 단기 보고서에 인상적인 숫자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많은 프로그램이 따라가기 어려운 규모에서 꾸준히 작동합니다. 코요테에게는 예산도 필요 없고 보도 자료도 필요 없으며 시범 사업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원 변화에 반응했고 미국에서 가장 피해가 큰 침입종 중 하나의 어린 개체군을 통제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반면 인간은 해답의 일부가 이미 생태계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정책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블랑코 카운티의 카메라들은 결국 꺼졌습니다. 연구팀이 발견한 것을 방해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보호하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카메라가 기록한 것은 단순히 포식자가 먹이를 잡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자연 세계가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위기에 반응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느리고 조용하지만 때로는 인간이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조치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야생돼지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균형이 일부러 해체되지 않고 작동하도록 허용된 곳에서는 변화의 신호가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는 줄어들었습니다. 들판은 더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다음 정부 프로그램이나 더 비싼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해가 뜨기 전 매일 아침 야생돼지의 길과 나란히 조용히 달리는 발자국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야생동물 관리 기관들은 코요테 제거와 야생돼지 폭증 사이의 연결고리를 깨닫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자연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